네, 어제 국가통계와 관련한 특정 사안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이 관련 공무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털고 또 관련자들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염탐해가면서 내놓은 결과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주택통계, 소득통계, 고용통계가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면서 관련 공무원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이렇게 밟아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 감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표적감사였습니다. 일례로 주택통계의 경우 민간통계와 국가통계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거 조작 아니냐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표본도 다르고 지수 작성 방식도 다르고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런 멍청한 문제의식에서 억지로 출발한 감사가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 감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나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정만 쏘아 맞추기 위한 감사였다는 사실, 이번 감사 결과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전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라는 이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희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부의 성과를 흔적도 없이 지우거나 오욕하고 또 민주진영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다 못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까지 분탕질을 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내란숙 윤석열이 최재 감사원장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나 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국회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거론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자신의 수족 같은 최재 감사원장을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 최재 감사원장은 윤석열을 위한 마지막 헌정으로 이 표적감사를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비 같은 자들입니다. 보좌 할 대상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 대상이 사라지는 대통령 경호처의 극렬 저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나가서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에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4시간짜리 내란 신당 창당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배희철, 김계리 변호사 명의의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 따르면 국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란 신당을 창당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신당을 주저앉혀서라도 기득권을 붙잡아야 하는 좀비들의 각축장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숙 윤석열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선례를 무수히 남겼습니다. 표적감사의 정적 죽이기는 물론 거부권 남발의 계몽령 선포, 파면당한 부끄러움도 없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일까지 윤석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의 폐악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충고해줄 말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인 선례는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 즉 전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런 위험한 전례를 인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